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6호의 발길이 끊기자 제주 관광업계는 시름에 잠겼습니다. 꽃피는 봄을 맞아서 내국인, 또 동남아, 일본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등 6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지혜 기자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6호의 발길이 또 끊기자 제주 관광업계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대신 꽃이 피는 봄이 돌아오자 내국인 상춘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동남아 관광객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도 많이 없다는 소식을 솔직히 들어서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구나. 이런 중국 사람들이 돌도 많이 가지고 간다. 이런 소리도 듣고 엄청 많다. TV에서 많이 봤는데 예상보다는 진짜 별로 없어서 거의 다 한국 사람이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4월 한 달간 왕벚꽃 축제, 유채꽃 축제 등 봄 축제와 연계한 대대적인 그랜드 세일을 진행합니다. 600여 개 업체가 최저 5%에서 최고 65%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공연관광지 28곳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 시즌을 맞아 다른 지역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제주로 신혼여행 왔던 부부 사연을 공모해 리마인드 웨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이벤트도 마련합니다. 대표 축제가 많이 열리는 개최되는 시기를 활용해서 육지에 있는 분들이 제주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일 행사를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국내 관광객이 많이 와서 국내 시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로 오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로 닷새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남아와 일본 항공 노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전지혜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전방위 보복 조치를 취해왔죠. 이른바 중국의 사드 보복인데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이런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결의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규탄하고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하원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결의안으로 미 의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의안은 우선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사례를 열거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미국 의회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이어 이번 결의안 등 3건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장관도 트럼프 정부와 미 의회의 대북 강경 기류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미국으로서 이것을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그 제재와 압박 강화 기조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고.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담은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 정책 마련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 2,000시간이 넘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제 5단체, 여성 경제인 단체 등이 참가하는 일가정 양립 민간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방안 등을 내놓는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입주 물량 증가로 전 월세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마친 검찰의 칼끝은 이제 나머지 수사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소환 직전 최태원 SK회장 등을 줄소하는 검찰은 대기업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직전인 지난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한 검찰은 이튿날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을 불러 조사하며 대기업 수사에 고삐를 죄었습니다. 21일로 예정됐던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검찰 관계자는 SK와 롯데 관련 수사는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 수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고 출연금 외에도 실제 추가 지원을 했거나 요청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두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이 수건 사업 폐기를 위해 건넨 뇌물인지를 밝히는데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두 기업을 뇌물을 건넨 또 다른 축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나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소환해 조사한 뒤에 이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수출 증가세로 소비자들의 심리도 다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6.7로 2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기관론과 낙관론이 같은 기준치 100에 조금 더 다가섰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두 달째 오른 것이고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과 취업기회 전망 지수 등 대부분 부문별 지수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향후 1년 동안 물가 상승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긴 터널이나 지하차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 청하기가 쉽지 않죠. 인적이 드물 경우라면 더 어려운데요.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서 앞으로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어두운 지하차도. 짧은 거리라도 불안감을 갖기 쉽습니다. 많이 어둡다 보니까 무섭고 막 뒤에 사람 오면은 막 되게 빨리 걷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서울의 한 굴다리 안에선 대낮인데도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에게 갑작스레 폭행당해 앞니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길이는 30m로 짧지만 CCTV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의 모든 터널과 지하차도에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돼 보다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한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자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의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동시에 112 상황실과 연결됩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네,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요.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가장 위급한 상황으로 분류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비상벨은 50m 간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터널 길이가 길지만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누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또 조명을 LED로 바꾸고 고화질 CCTV 설치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부실 논란을 낳은 여경 채용 필기시험을 다음 달 29일에 다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응시자 724명은 별도의 접수 없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해서 시험을 다시 보면 되고 지난 시험 결시자는 제외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신곡중학교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면서 답안지가 잘못 배송돼 시작이 40분 지연됐습니다.
또 시험지를 배부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고 한 고사장은 시험을 먼저 시작하는 등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지난해 재산 변동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5명 중 4명꼴로는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국회의원의 2016년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79.3%인 237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2015년도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서 65.2%가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143명은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가량이 1억 원 이상 재산을 불린 셈입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48명, 국민의당이 18명, 바른정당이 15명, 정의당이 3명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한국당 정진석 의원으로 15억 1천여만 원 늘었고 가장 많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보유주식 웹젠의 주가 하락 때문에 660여억 원이 줄었습니다. 재산 증가 유형으로 토지 재산액이 늘어난 의원이 93명이었고 건물 재산액이 늘어난 의원은 165명이었습니다. 예금은 222명의 의원이 늘어난 반면 77명은 감소했습니다. 재산 변동 목록에는 다이아몬드와 고가의 미술품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정부가 은행 돈줄을 잰 결과 단위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재작년에 무려 8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1조 7천억 원이었던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4조 1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34조 4천억 원으로 한 해 전 16조 6천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비율인 LTV가 60%를 넘는 대출이 66.4%로 은행의 2배에 육박하는 데다 저신용 차주들의 비중도 높아서 금리 상승과 불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가 1천만 마리에 달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료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사료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백도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김상미 씨. 사료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 자신의 반려견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식재료에 있어서 그 퍼센테이지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퍼센테이지의 그런 사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소비자의 이런 고민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전용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성장 단계, 체중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원료를 선택하면 사료 배합 비율과 급여량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원료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안전성이 입증되고 영양도 풍부한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정보만 입력하면 돼 가정이나 애견 카페와 같은 사업체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료를 만들어 먹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과연 내가 만드는 게 제대로 된 사료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는 사료에 대한 영양소부터 해서 이게 주식인지 간식인지 얼마만큼을 급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까지. 널리 활용되면 연간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70%를 넘는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프로그램을 농업 전문 사이트에 올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군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을 만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다 보니 남자들의 통과 의례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잡 시간에서는 2015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사관 학군단을 중심으로 부사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관은 예전부터 있던 직업이죠.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군대 계급은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네, 부사관은 장교와 병 사이에서 군대 내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인데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현역병 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양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부사관 임관 교육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하면 국가 공무원으로 신분이 되고 또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안정된 평생 직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군인 아파트, 자녀 학비, 군인 연금 등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 신분은 어찌 보면 공무원이랑 비슷한 거네요. 안정적인 직업 찾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역 군인이 아니면 부사관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선 현역 복무 중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비역과 민간인도 학력, 나이 기준에 따라 각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부사관 학군단을 창설해서 전국 6개 권역에 1개씩 선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네, ROTC라는 학군단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부사관 학군단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을 따로 창설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군단은 ROTC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부사관 학군단은 RNTC입니다. 전문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서 전공교육과 군사교육을 함께 실시해서 우수한 부사관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육군 부사관은 대전과학기술대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에서, 해군 부사관은 경기과학대에서, 공군 부사관은 명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네, 육군만 생각했는데 정말 다양한 부사관 학군단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부사관이 될 준비를 하고 졸업을 하면 함께 임관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은 1학년 하반기부터 2학년 졸업까지 학기 중에는 교내 군사교육을, 방학 기간에는 기초 군사훈련과 입영훈련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임관 종합평가에서 합격하면 각군 하사로 전원 임관을 하고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거쳐 직업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졸업과 함께 군대로 취업을 하게 되는 셈이네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사관 양성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사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군은 부사관 학군단 외에 부사관 학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전문대학에 부사관 학과를 두고 부사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부사관학과, 특수부사관학과, 의무부사관학과를 두고 2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사관학과를 나와서 임관 시에도 의무적으로 4년 이상 복무를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평생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했다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군대가 좀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로 취업할 때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장교나 부사관들의 전역 후 취업 문제는 국방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승진해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전직이 불가피하고 또 우수한 인력들을 군대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전역 후 취업 문제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국방전지교육원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역 장병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열어서 기업과 전역 장병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부사관 숫자는 전체 병력 숫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군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일반병의 군 복무 기간도 단축되면서 부사관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병역의 의무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부사관 제도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